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윤춘호 의원, 예. 국민의힘 대표 경선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으로 부상한 게 김경 후보로서는 참 본인은 동의하기 어렵고 마땅치가 않겠습니다만 그 땅 문제, 네네. 울산 땅 문제가 오늘 오전까지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뭐 많이 소개가 됐겠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에 김기현 의원이 울산에다가 이제 땅을 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의원이 된 것은 2004년이니까 그때 변호사 활동을 할 때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땅을 샀는데 문제는 그 땅 위로 그 땅이 이제 2010년에 생긴 울산역하고 가까운 데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이것은 일종의 투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당의 대표 경선 과정 이 문제 처음에는 황교안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먼저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동조하고 같은 시각을 드러내고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서 다 샅샅이 뒤졌던 사안인데 왜 뒤늦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자들이 이러느냐. 내가 1등이니까 나를 눌러앉히려고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예전에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병풍 당시에 김대엽 씨의 이름도 재소환했어요. 이렇게 억울하다. 이러지 말자.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선관위에 또 김기현 후보가 선관위에서 이거 검증한 다음에 결론을 좀 내달라고 또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공방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네,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울산시와 관련해가지고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이미 민주당 정권 시절에 샅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뒤졌던 사안입니다.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 것이 다 증명된 사안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계속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예, 선관위원장은 뭐 저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후보들 측에서는 이게 무분별한 게 아니다. 분별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늘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선거죠. 예, 예. 먼저 황교안 대표께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아마 그 황교안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표가 좀 겹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또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표가 좀 겹친다고 지금 생각을 좀 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아마 먼저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저도 팩트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미 첫 번째는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에서 철저히 또 샅샅이 뒤진 건 맞고요. 또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이게 또 당내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도 한번 다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지금은 시세 차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계신데 이거는 옆에 그 대지
그 KTX역에서 1.5km 떨어졌는데 이 대지랑 비교해가지고 뭐 몇 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산지고 이게 여기는 지금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네. 제한구역이고 앞으로 도로가 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터널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땅 시세가 지금 다른 인근 지역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또 인근에 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땅은 다른 데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낮다고 지금 오늘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거가 이게 과열이 되면은 일단은 그 의혹 제기를 합니다. 보통 의혹 제기하고 검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이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단 때리고 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내 선거하고 일반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여야의 선거하고 또 당내 선거는 다릅니다. 네. 여야 선거에서는 저런 의혹 제기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내 선거는 당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나 일단 싸우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고요. 예. 저 부분이 저렇게 과열되게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그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과열되고 있고 검증 이제 15일 남겨놓고 어차피 검증하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지르는 형으로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황교안 후보가 제일 먼저 제기했고 오늘도 황교안 후보가 지금 김정재 의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네. 기자들에게 황교안 후보 측에서 자료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송전탑이 지난다고 하는데 그거 김기현 후보가 가진 땅의 맨 끝 부분만 지나가는 것이다. 그 터널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뭐 그다음에 이 도로가 제일 중요한 건 도로가 김기현 후보가 이미 오래전에 땅 산 건 인정. 그런데 도로가 나중에 그쪽으로 난다. 이거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자꾸 나오니까 김기현 후보까지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악의적 프레임 민주당식 맡아도 선동 정치다.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아마 오늘인가 내일 토론이 또 있죠. 이 토론에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이슈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는 사실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인물들의 교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슈 자체는 없었는데 이제 막판에 튀어나온 이 김기현 후보 땅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 전 대표 측의 문제 제기 상당히 주요했고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45분부터인가요? 아마 그 토론회가 2차 네.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회에서 한 방만 뭐가 좀 그럴듯한 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굴러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그러면 잘 방어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야 뭔가 이 문제가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을 텐데 이번 경선에서 재밌는 부분이 제가 참 보면은 이게 이제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면은 그냥 끝나버리는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은 1위,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계속 이 문제 제기하는데 김기현 후보는 약간 황교안 후보를 애써 공격하는 거는 참고 그렇죠. 네. 참고 있는 것 같고 네. 천하람 후보는 내가 민심 1등이고 안철수 후보를 이미 앞섰다. 김기현 후보와 결선 투표 갈 후보는 나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애매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애써 천하람 후보의 비판에는 대응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약간 모양새가 좀 재미있는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이번 처음 예. 실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쪽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는 황교안 후보가 아무래도 극보수 쪽에 좀 지지를 많이 하시니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니까 그쪽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거죠. 어차피 결선 투표 가면은 나를 지지할 후보기 때문에 각을 많이 안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님은 여하튼 김기현 후보님 표를 뺏어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는 그 특히 김기현 후보 같은 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울산시장 그 사건으로 얼마나 민주당 정권에는 굉장히 각을 가장 세게 세웠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그때 불거졌을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검찰에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건 이제 선거 전략으로 황교안 후보님께서 계속 공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대2로 지금 약간 나눠가지고 서로 그 천하람, 안철수가 마치 조금 같은 진영에 있는 것 같고 김기현, 황교안이 같은 진영에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님께서 김기현 후보한테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한다는 거는 가장 1강이라는 뜻이겠죠. 원래 강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1등은 외로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집중 공격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런 당내 이 선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과열된 좀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은 정말 다릅니다. 당원들은 특히 보수당의 당원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정말 내부 갈등이나 싸우는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비록 뭐 올바른 소리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걸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하면 안 되나라는 게 통상 이 보수층의 이 당원들은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또 협상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래서 바깥으로는 좀 하나된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특히 집권 여당일 때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민주당은 좀 야당이어서 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저희 당원에겐 좀 있죠. 예, 네. 보수 정당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지금은 보수 집권 정당의 여당이기 때문에. 역사를 네. 또 집권 여당을 뭐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렇죠. 집권 여당 시절에 과연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왜 보수 정당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경향이 있는 건지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예, 어떤 얘기? 이 김기현 그 후보 울산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는 자꾸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뭐 전혀 근거가 없다, 뭐 거짓 주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울산 MBC가 2018년에 시장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MBC가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MBC 이제 수사가 이뤄졌었는데 검찰이 결과적으로 MBC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의원이 뭐 재정 신청, 항고, 재항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지만 전부 기각이 되고 이게 허위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 문제 제기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는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일 또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후보의 그 땅 문제 관련해서는 뭐 자기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또 이준석 전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김기현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땅 95% 싸게 내놓을 테니까 살 사람 있으면 사라고 얘기했더니 그 땅을 내가 사고 싶다. 내가 김기현 후보를 잘 얘기하고 돕는 것은 김기현 후보에게 잘 보여서 그 땅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대응을 하는데 뭐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등장하는 얘기예요. 윤춘호 의원. 예. 역 이름을 아마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인데 역 이름을 박정희 생가역 아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그러자 윤상현 의원 예전에 친박의 핵심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또 반박하고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 그 경북 구미시에 사곡역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구미시가 이름을 좀 바꾸자 하는 아이디어를 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이 박정희 생가역 아니면 박정희역 정수역 아마 이게 이제 박정희 유경수 합친 이름이겠죠. 정수역 아니면 또 뭐 새마을역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외 유명 공항 같은 것들 보면 사람을 딴 공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의 존 F 케네디 그렇죠. 공항. 뭐 레이건 공항도 있고요. 예.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차에게 됐든 이런 데를 하고 그러니까 하자고 지금 의견을 내니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꼭 그럴 거 뭐 있느냐. 영명이나 공항명을 유명 인사로 하고 예를 들면 경남 진영에 가까워 있는 그런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는 의견을 내서 이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사곡역 역사 신축이 끝나는 2024년 말 이전에 내년 말 이전에 영명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 생가역으로 하자. 그리고 만약에 진영역 봉화마을의 진영역 근처에 진영역은 노무현 생가역으로 하자.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진영이 나뉘어져 있고 그 역사적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공과 과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런 정치적 논란을 우리 스스로가 또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 토론 주제인 것 같은데 먼저 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싫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이제 영명인 건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렇게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뭐 이명박 생가역도 만들어야 되고 전두환 생가역도 만들지 모르고 계속 이런 논란에 빠져야 되는데 굳이 지명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면서는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2년 전 전당대회를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막 건너자고 하고 실제로 이제 건넜다라고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지금 이 사곡역 문제뿐만 아니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그 강을 건너서 뭔가 좀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나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보트를 타고 탄핵 이전으로 박근혜 탄핵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박정희 생가역과 관련된 논란이나 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도 그런 보트를 타고 다시 그 이전으로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냥 전체 대한민국 정치의 측면에서는 조금 퇴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생각은요? 박정희 생가역, 노무현 생가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명을 정할 때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위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명을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국토부에서 결국 심의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은 주민들한테 의사를 타진을 해보죠. 그럼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이런 역 저런 역. 아마 그중에 이번에 박정희 역은 어떠냐라고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통령은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그 출신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포항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뭐 공과가 다 있고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생가 마을에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명이라는 곳은 그 지역에 좀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한 지명이라는 곳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의미를 그렇게 심각하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뭐 노무현 생가역이라든지 아니면 김대중 생가역이라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포항에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어떠냐면요. 포항 경주공항입니다. 네. 이거를 바꾼 이유가 포항에 있는데 왜 경주가 왜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 경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경주도 가깝게 갈 수 네.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포항 경주공항이라고 저희도 이번에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길게 걸렸었는데요. 저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토론할 게 아니라 이게 그 장소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주민들 의견 받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계, 체육계 인사들의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은 꽤 있죠. 박지성로, 송해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국민은
체육계,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는데 대단히 후한 편이긴 합니다만 정치인들의 이름을 역 이름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센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 투표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